A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의사는 상급병원에 A에 대해서 진료를 의뢰했는데요. 진료 의뢰서에 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 달라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같은 날 A의 약혼자인 B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는 A고 수익자는 B였습니다. 본인이었죠. 근데 이 당시 보험계약을 할 때 A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요. 이런 치료 의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 A는 진료 의료에 따라서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B는 이 보험계약에 기해서 보험금을 수령했지요. 그리고 2020년 4월 20일 A에 대해서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B가 암 진단을 이유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손해사정을 의뢰했고, 이 손해사정 과정에서 A의 입원 치료 불고지, 진료 의뢰서 발급 불고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법 651조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지는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으면 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요. 상법 655조 단서는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었음이 증명됐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혈구 수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 백혈병 발병 또는 진단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험계약자인 B가 백혈구 수치의 지속적 증가라는 그 불고지 사실과 백혈병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지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보험계약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건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대법원 2024-272941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아주 높아야 한다. 즉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아주 명확히 증명해야지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B의 증명, 보험계약자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B가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무관한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백혈구 수치의 지속적인 증가는 백혈병 진단이 주요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는 안 되겠죠. 증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백혈병은 이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걸 또 증명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피폭이 됐다거나 방사능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사건이 이 중간에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인과관계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될 텐데요. 이 사건에서는 4개월 만에 진단이 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또한 이 지급 거절도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